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62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면접에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족이나 여자친구에 대해서 묻는 것이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드 스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비정상이에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소프트 스킬의 관점에서는 어, 정상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뭐 여자친구와 관련된 질문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소프트 스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걸 최대한 좋게 말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족과 여자친구와 관련된 질문들이 주를 이룬다? 이건 사실 많이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면접관 분은 면접관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면접관을 비판했지만 면접관 편을 들어서 좀 핑계를 대보자면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지금 사진을, 제조업 사진, 자동차 공장 사진을, 옛날 사진을, 국가기록원에 있는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대한민국의 HR 시스템은 산업화 시기, 그러니까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경영 철학과 인력 운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주로 사용하던 경영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기업들이 상당수 우리나라에 여전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현재 뭐 많은 대기업, 좋은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 중 상당수의 기업들의 인사 시스템이 다른 선진국들의 것에 비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시대에 좀 뒤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경영학 전공자라면 떠올리셔야 할 모델이 하나 있는데, 과학적 관리론이란 모델이 있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 뭐 과학적 관리론이란 좀 그럴싸해 보이는 이름인데요. 20세기 초에 뭐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라는 분께서 개발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뭐냐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관리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뭐 작업 연구, 과학적 과업 설정, 임금 체계의 과학적 설정, 시스템 및 자원의 표준화, 채용 및 교육의 과학적 절차, 기능적 감독제, 차등 임금제, 뭐 좋은 말들 지금 다 써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테일러라는 분께서 만들어서 테일러리즘, 테일러주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이 모델은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냥 경험적으로 이 CEO들이 경험적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성공을 해왔어, 이렇게 경험적인 방법으로만 회사를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테일러라는 분이 이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생산성을 측정하고 뭐 이런 요소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회사를 좀 체계적으로 표준화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모델이 이 과학적 관리론이란 모델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모델을 토대로 경영학이 사실상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학적 관리론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고안한 테일러라는 분은 노동자를 자본주의라는 기계를 굴리기 위한 톱니바퀴로 생각을 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기보다는 노동자의 모든 행동을 1분, 1초 단위로 측정해서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이름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 서구식 모델을 급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것도 성공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이 때문인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100년이 넘은 모델인 이 테일러주의,
과학적 관리론이나 모델에 입각을 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노동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제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제 느낌상, 개인적인 느낌상. 그래서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보다는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 시간을 생산성을 숫자로 측정을 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 관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기업들이 인사 문화의 혁신을 추구하면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테일러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좀 쓸데없이 길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쓸데없이 경영학 모델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자격이 없었던 또는 여전히 없는 면접관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면접관 이제 제 스스로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면접관들의 편을 들어서 잠깐 핑계를 좀 대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어떤 기업을 걸러야 되는지를 좀 이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면접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여자친구에 대해서만 묻는 면접관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으시면 되세요. 특히나 요즘 시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채용할 마음이 없거나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을 채용할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방증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면접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계속 캐묻는 면접관을 만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땡큐, 고맙다, 알아서 걸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격 없는 면접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칼럼으로 준비를 잘 해뒀으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강의 63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